안녕하세요. 오늘의 강의는 지속가능한 세상을 위한 노력의 두 번째, 음식으로 하는 지구돌봄입니다. 여러분을 거쳐간 대표적인 음식 세 가지만 꼽아보실래요? 닭이요, 닭. 닭. 고기, 닭을 진짜 많이 고기류. 먹었던 것 같아요. 네. 구체적으로 고기 뭐? 돼지. 돼지고기. 돼지. 전 달걀을 많이 먹습니다. 달걀. 네. 여러분들이 맛있게 드시고 계신 그 음식이 상당히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위협들을 받고 있을까요? 그 뭐 기후니까 기후? 네, 기후가 변하고 있는 기후가 것으로 기후 때문에. 이 먹거리 생산도 네. 위협을 받고 있다. 저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몇 가지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이 음식을 뒤흔드는 위기가 찾아들고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나 혼자 먹겠다고 밥을 독점하는 거. 그 전 세계에 굶어 죽는 사람이 예. 8억 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신기하다니까. 식량학자는 120억 명이 먹고도 남을 식량이 생산되고 있다고 하는데 굶주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누군가가 못 먹어요. 많이 네, 가져가. 많이 가져가고 있어서 못 먹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 먹을 만큼만 가져가라고 했는데 성경에서. 육식으로 먹으면 사실은 10명 이상이 먹을 수 있는 걸 나 혼자 먹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독점을 하는 거고 먹지도 않을 거면서 챙겨놨다가 쓰레기로 버려버림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먹지조차 못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식습관이 잘못돼서 배부른 영양실조에 걸려요. 실제 영양실조에 걸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내 몸 자체가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먹고 싶은 것만 먹어요. 고기만 먹어요. 이런 상황들이 그리고 비타민도 먹고 예. 네, 무기질도 먹고 채소를 또 먹는 만큼 먹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음으로 인해서 배부른 영양실조의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기꺼이 자기 생명을 내준 거를 우리가 먹어야 우리도 건강하게 예수님처럼 남을 위해 살아요. 그런데 내재된 고통을 안고 있는 음식을 먹다 보니 가축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아시죠? 네. 네. 페이지에 붙였어요. 네. 그 생명이 품고 있는 그 고통을 우리가 먹음으로써 우리 몸 안에 그 독이 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식원성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면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청소년 문제의 원인이 음식에 있다고 그래요. 가공식품 많이 먹고 고기 많이 먹다 보니 폭력적으로 변한다고 하는 청소년 문제 전문가의 보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이 음식, 식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들이 지금 망가져가고 있다는 거죠. 논밭이 그리고 바다가 훼손돼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것을 생산할 수 없는 상황으로도 올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 지구가 정해진 양이 있어요. 예.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게.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만큼 누리고 계세요? 좀 더 누리는 것 같긴. 얼마나 더 누리고 계실까요? 지구 평균, 전 세계 평균은 1.7개의 지구를 써요. 우리나라 사람은 3.5개에서 4개를 써요. 와, 많이 쓰네. 많이 쓰죠. 과소비 국가네. 네. 여러분들 연봉 받으시나요? 1년치의 월급이 얼만큼 되는지 아시죠? 예. 규모 있게 경제 생활을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죠? 소비 생활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7월 28일 날 다 써버. 다 써버려요. 와. 7월 28일 날요? 7월 29일부터 우리 살아있잖아요. 네. 누구 걸 쓰는 거예요? 땡겨 쓰는 남의 거 건가? 땡겨서. 그러니까 지구 거라면 너무 구체적이지 않고 네. 남의 거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누구 거, 어느 남의 거, 옆에 있는 사람 거. 옆에 있는 사람 거. 국가? 이 사람도 많이 누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 게 아닌데요? 아, 그럼 못 사는. 부모님 거? 네, 네 부모님도 그만 쓰세요. 네. 후손들 거. 아. 또 하나, 우리 사람이 아닌 동식물. 네, 모든 존재들은 호흡하거든요. 호흡하는 모든 것들의 거를 우리 훔쳐서 써요. 우리 침략자다. 네. 제 표현이 지금 훔친다고 했어요. 네. 한때는 빌려 쓴다고 했거든요. 빌려 쓴다고 하는 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갚을 마음. 갚을 마음. 예. 근데 여러분들 마음. 갚을 마음이 있어요? 아. 못 갚죠. 마음은 있는데 못 갚을 것 같아. 그들이 빌려주고 싶지 않은데 쓰는 거니까 훔친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맞겠죠.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평균이요. 안타깝지만 4월 1일 날 다 써요. 4월 1일? 음식만으로 보면 지구 하나가 주는 것을 넘어서 2.3개의 지구가 주는 걸 우리가 지금 먹고 있어요. 탐욕스럽게 먹고 있는 거죠. 중세시대의 7가지 죄악 중에 하나가 탐식이에요.
탐식이 삶 자체를 마음도 탐심하게 하고 탐욕스럽게 살아가게 해요. 에너지도 물도 여러 가지 물건도 그렇게 살아가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나는 아니야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주변에 많을 거예요. 난 아니야. 정부가 기업이 잘 사는 사람이 문제지. 근데 그렇게 남 탓하기에는 지금 상황이 너무 심각해요. 제가 이 데이터로 그래프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 책임이 얼마나 있는지. 2015년의 값이긴 한데요. 그 이후로도 계속 나빠지기만 했습니다. 코로나로 스페인 독감으로 금융 대란으로 세계 대전으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온실가스가 잠깐 동안 줄긴 했지만 계속 늘어났거든요. 그러니 지금 2023년 현재 이보다 더 심각해졌겠죠. 그리고 부의 불평등도 더 심화됐으니까 이 상황은 더 커졌으리라 생각하는데 이렇습니다. 잘 사는 사람 1%가 온실가스를 15%, 지금 전체의 15%를 배출해요. 다음에 10%의 재력 있는 사람들이 35%, 아니 37%를 배출해요. 이 11% 안에 여러분 속하십니까? 아니요. 아니요, 아닐 것 같은데. 진짜 아닐까요? 아니게 재력으로는 예. 11%의 사람들이 52%, 전체 온실가스의 절반 이상 52%를 배출하거든요. 많이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8위. 8위. 온실가스 배출로 몇 년 전에 8위가 됩니다. 그리고 1인당 배출량으로는 더 많다고들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여기에 안 속한다고요? 영춘님, 은혜님, 대명님 다 저는 이 안에 속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40%의 사람들이 41%를 배출해요. 여기는 속하시죠? 네. 예. 네, 그럴 것 확실하죠. 같아요. 네. 네. 그런데 이만큼 배출하는 건 괜찮아요? 아니요. 괜찮죠. 너무 많이 배출. 2030년까지 탄소를 얼마 줄여야 한다고 세상에서 얘기하나요? 국제기구들이 전문가들이 이제는 시민들도 다 알아요. 다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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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얘기 좀 해봐요. 네, 몇 절반을 퍼센트? 줄여야 절반. 한다고 합니다. 50%? 50% 네, 정도 50% 될 거야. 줄여야 한다. 예. 정확히 알고 계셔야 네. 하는데요. 여기서 줄여야 한다고요. 누군가 줄여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부터 줄였을 때 말에 힘이 있어요. 여러분이 줄여가면서 그 줄이는 노력을 보이면서 다른 사람에게 권하면 그래 내가 믿는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줄이는데 나도 줄여야지. 감동을 주면서 한다 그러면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먹는 것에 있어서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배출량이 달라져요. 육식들 대부분 좋아하시죠? 네. 네. 좋아하죠. 네, 안타깝지만 좋아합니다. 좋아하죠.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기아 인구가 8억 명이라고 했는데요. 그래프로만 봐도 소를 먹는 것보다 이 그냥 곡식을 먹을 때 한 아이가 먹는 것이 한 8배 정도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는 겁니다. 나눠 먹는 게 되는 거죠. 다른 거 구체적으로 물질을 나누지 않아도 돈을 나누지 않아도 내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나눔을 실천하는 거예요. 물론 내가 줄인 부분이 그에게 어떻게 전달이 되느냐 하는 부분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우선 내가 줄이고 나서 전달되는 부분도 점검을 해야 되겠죠. 예. 실제 우리나라 안에서 이 식량 자급률도 굉장히 줄어들어 있어요. 쌀로만 보면 100% 가까이 갈 수 있는 나라이지만 쌀을 빼면요. 사료 부분을 뺀다고 했을 때 그랬을 때 우리 자급률이 한 20 몇 프로? 한 30%까지 자급되고 있다. 밀은 거의 바닥이에요. 없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를 살아갈 수 있을까? 말씀을 한번 다시 볼게요. 예. 우리 모두에게 먹을 거리 다 주셨는데 네. 먹을 거에 고기도 허락하시면서 주신 조건, 피째 먹지 말라고 한 거. 여러분 날거 먹지 말라는 걸까요? 저는 이걸 이렇게 고백해요. 생명에게 고통을 주고 그 고통을 같이 먹지는 마라. 기꺼이 마음껏 방목하고 자연스럽게 자라면서 자기 생명을 기꺼이 준 그 생명을 취하라고 하는 거죠. 계란을 먹더라도 고기를 먹더라도 동물 복지를 생각하고 키운 것을 먹을 수 있다면 우리 인성도 품성도 달라져서 다른 행동, 예수님처럼 세상의 밥이 되어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고기 먹는 걸 좀 줄여야 하긴 하는데요. 그냥 온실가스로 얘기를 하면 전 세계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3분의 1 정도가 고기에서 나와요. 가축들에서. 소? 네, 소입니다.
소의 트름과 방귀와 폐기물에서 나오는 것들이 돼지에서 나오는 것보다 공기. 훨씬 더 많은 양이죠. 8배까지도 된다고 하거든요. 음식에서 배출되는 게 30% 정도 되고 예. 그중에 절반이 고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온실가스를 상당량 줄일 수 있는 거고 그 온실가스가 이산화탄소가 아닌 메탄이기 때문에 훨씬 더 강력한 힘을 여러분들이 발휘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산화탄소는 대기권에 100년 넘게 떠돌면서 지구 온도를 상승시키는데 메탄은 8년 만에 다른 물질로 변할 수 있어요. 다른 물질요? 온실 효과를 일으키지 않는 다른 물질로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건데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는 믿는 이들이라면 예. 아까 몇 년까지 50%를 줄여야 된다고요? 30. 네, 2030년. 네.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네. 6년 6년. 조금 더 남았다 할 수 있겠는데 이 기간 동안 줄이려면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는 뭘 먼저 줄여야 돼요? 먹는 거. 네, 먹는 거 가축. 또 음식 쓰레기를 덜 버리는 것이 중요한 게 음식이 썩으면 뭐가 나와요? 메탄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남은 음식을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지 말고 모으라고 하신 말씀. 이런 실천들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남겨서 버리는 양이요. 국가로 치면 중국, 미국 다음 3번째래요. 그 총량이. 한 국가만큼을 버리는 양을 우리의 식생활을 통해서 하고 있다고 하는 건데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초에 밥을 먹을 때 먹을 많지만. 네, 먹을 많지만 밥상에 올려야 되겠죠. 식당에 갔을 때 분명히 다 남길 것 같으면 셋이 2개만 시켜서 네, 식당에선 좋아하지 않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지혜들을 그런 행동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1인 가구 많아지면서 음식을 시켜 먹는 경우들 많은데 음식이 다 어디 용기에 담겨져 오는데 버려야 될 것이잖아요. 이 버려지는 쓰레기가 또 썩으면서 나오는 온실가스를 생각한다면 직접 차려서 먹을 수 있는 그런 행동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물을 오염시키는 것. 우유 한 팩이든 250ml의 우유를 먹는다고 했을 때 물을 얼마나 오염시키고 오냐면 한 10배는 오염시키고 와요. 그리고 청바지를 우리가 입는다고 하면 한 7,500리터의 물을 염색하느냐고 오염시키고 오거든요. 그러면 엄청나네. 며칠간 먹을 수 있는 거죠? 아, 몇 달 먹을 거. 몇 달이 뭐예요? 몇 년? 3,500일. 몇 년 그러네. 먹겠네. 네, 몇 년 먹겠죠. 우와. 이 순간 3,500명하고 먹을 수 같이 있는 먹을 수 있는 물을 청바지 하나로 오염시키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몇 년을 입어야 해요? 한 4, 평생 입어야죠. 평생 그냥 죽을 때까지 입는 거. 소고기를 먹으면 내가 1kg을 먹으면 소의 경우는 15,000리터를 오염시키고 온다는 거예요. 15,000리터. 그러면 내가 이 고기를 얼마에 한 번씩 먹어야 되느냐? 네, 그 3년에 한 번 먹어. 그 고기를 먹고 10년에 한 어떤 번씩 행동들을 하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가 답이 나오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제 바다의 고기는 괜찮냐? 방사능 오염수도 지금 문제잖아요. 그렇죠. 네. 바다는 온실가스를 이렇게 이 열이 온실가스로 인해서 열이 지금 지구 대기권의 온도가 올라가는데 이 열의 90%를 흡수해요. 바닷물이 뜨거워지다 보니까 이 안에 있는 산호초들이 백화 현상을 앓게 되고 또 바닷물 속에 플라스틱이 2050년이면 물고기보다 많아진다고 하는 소리를 듣는데 이거에만 의존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다윗의 고백 들어보셨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게 한 상 베푸신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예.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상이 어떤 상이에요? 밥상. 상장? 밥상이라니. 밥상입니다, 밥상. 맞아. 네, 내게 한 상 베풀어 준 거예요. 하루에 몇 끼 드세요? 2끼? 2끼? 저도 두끼. 2끼. 예. 그런데 여러분이 한 끼 밥상 차려서 먹는 것보다 더 많이 먹는 밥이 있어요. 네, 조금 전에 목말라서 참 물 마셨거든요. 밥보다 물을 훨씬 더 많이 먹어요. 이 온 우주 삼라 만상을 통해서 내게 필요한 걸 채워주신 물이에요. 예. 근데 물보다 더 많이 먹는 게 있는데 지금도 먹고 있습니다. 공기요. 공기. 지금 말씀하신 그 밥상, 온 우주 삼라 만상을 통해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상, 밥상. 공기와 물과 새끼 밥을 주시거든요. 예. 사실 우리가 밥상을 대하지 않아도 공기만 마시고도 며칠 살아요. 맞아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떤 밥상을 차려서 먹을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그 밥상을 차려서 먹이기도 하고 또 나도 그런 밥을 먹어야 되겠죠. 밥상을 잘 차리면요. 먹는 태도도 달라져요. 어떻게 드세요? 지금은 유튜브 켜놓고 아, 유튜브 켜놓고 드세요? 허겁지겁. 허겁지겁. 너무 현실이다. 아, 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밥을 허겁지겁 먹으면 삶을 허겁지겁. 네, 허겁지겁 산대요. 아, 그까짓 거 밥 막 먹지 뭐. 그러면 막 산다고. 막 산대요. 산다. 중요해 맞아. 우리가 사실 밥 먹는 걸 귀하게 중요하게 먹어야 여기지 않고 밥 먹을 때 뭔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은 설거지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나중에 뭐 먹지 생각돼요. 내 나중에 뭐 먹지 생각도 그거 하는데 먹으면서 사실은 밥 먹을 때 밥 먹는 거에 집중해야 돼요. 밥 먹기 전에 누군가 차려준 밥이든 내가 차린 밥이든 어떤 색깔들의 음식들이 내게 와 있는 어떤 음식인지 누구의 정성이 담겼는지 그리고 제일 먼저는 하늘의 은혜를 네, 보셔야죠. 하늘의 은혜와 세상의 정성을 보고 그리고 내가 어떤 수고를 나는 했는지 이런 것도 생각하면서 꼭꼭 씹어서 천천히 먹어야 하거든요. 예. 하나님이 지키고 돌보라고 하신 이 지구를 제대로 돌보면서 살게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떻게 하면 그 밥상 차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저렇게요. 저렇게요. 맞습니다. 이거 인류새 식단이에요. 아까 닭 제일 많이 먹고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인류새라고 지질 시대인데 네. 사람들이 이 지구와 지구 생태계와 또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들로 인해서 이 지질을 변화시켰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가 될 거라고 얘기해요? 닭뼈. 닭뼈. 네. 그리고 또 하나 많이 나올 게 있죠. 뭘까요? 비닐. 비닐, 플라스틱. 네. 플라스틱. 아니길 와, 바라면서 얘기했는데. 네, 닭. 이게 우리 인류를 대변하는 물질로 비춰질 거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면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정신을 차리고 우리 신앙적으로 바른 삶을 살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기다리는 이 신음하는 피조물들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려면 사실은 이런 밥상을 차려서 먹어야 돼요. 건강한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한 밥상인데요. 뭐가 차려져 있나요? 지금 닭고기. 전체 먹는 거의 절반 정도를 뭘 먹어야 돼요? 야채. 네. 채소, 과일? 채소, 과일 베지터블. 이런 걸 먹어야 해요. 네. 그리고 나머지의 절반 정도는 뭘 먹죠? 식물성 프로테인 같습니다. 곡류. 아, 네. 여긴 단백질이에요. 네. 육고기도 지방, 있습니다. 먹지 단백질. 말라는 게 아니라 허용하신 거거든요. 예. 단백질을 먹되 동물성 단백질만이 아니고 식물성. 식물성에도 단백질이 있어요. 예. 맞아요. 네. 근데 사람들은 육고기를 먹어야만 이게 에너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물론 저는 이 육고기에 익숙한 사람들이 식물들을 가공해서 요즘에는 그 뭐라 그래 대체육 예. 먹잖아요. 대체육 콩으로 산업이 만든. 지금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저는 그것도 건강한 것 같지는 않아요. 지구에게 또 다른 에너지를 생산하고 사실은 우리의 미각이 지금 상실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것 그 원상태대로 먹을 때 맛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미각을 회복해야 돼요. 왜 고기만 먹어야 맛있다라는 생각이 들까요? 이 미각이 지금 거기에 상실된 거예요. 예. 우리의 이 미각에 대한 힘을 길러내면 그거는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미각이 살아날 수 있게끔 하는 훈련을 한다면 이 단백질을 제대로 취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곡식으로 나달로 된 것. 이 나달은요 살아있는 거예요. 얘는 그냥 심으면 나요. 재생산이 돼요. 좋네. 이 푸성기들은 심은다고 낫지 않지만 나달들은 살아있는 것들입니다. 이걸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밥상을 차려서 나 스스로도 먹고 누군가 먹을 수 있도록 권하는 그런 일들을 해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안정적으로 아래에서 뭘 많이 먹고 그리고 그조차도 먹는 양이 좀 줄어야 해요. 얼만큼 먹어야 할지 계속 훈련하는. 이게 유혹에 약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항상 외워야 되는데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예. 뷔페 같은 데 가면 정말 내가 남기지 않을 만큼 취하는. 그러니까 먹는 데 집중해야 돼요. 집중하지 않다 보니까 가져온 음식이 수다를 한참 떨다 보면 얘가 방금 전에 맛있었는데 어떻게 돼요? 식어서 맛없고. 식어서 맛이 없어져 갖고 버리게 되거든요. 정성을 들여서 먹으면서 우리의 식생활을 지구를 돌보는 식생활로 바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밥 먹는다는 건 예수님을 나한테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네, 살아있는 밥이다. 빵 좋아해. 양식이다. 빵이다. 네. 그 예수님을 지금 먹다가
내가 금방 딴짓하다가 버리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내 안에 거의 모셔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가시는 대로 내가 따라서 살 수 있는 그런 분이들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실은 먹는다는 게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우리 몸에. 예. 그러니까 함부로 허겁지겁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우리 살아있는 성전에 드리는 것들을 거룩한 음식으로 잘 모셔서 우리의 삶 자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번 내 앞에 거룩한 밥상이 하나 차려졌다 생각하고 네. 맛있겠다. 식사기도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시죠. 그 마음이 고마운 마음, 하나님에 대한 감사, 세상에 대한 감사, 그 마음이 우러나게 하는 한 가지씩의 기도문을 여러분들 정하셔서 밥 먹을 때마다 그 기도를 드리면서 먹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밥을 통해서도 충분히 지구를 돌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는데 혹시 저와 나누고자 하는 어떤 질문이 있으실까요? 사실 아까 밥 먹으면서도 네, 또 먹을 거 생각한다고 했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도 이따 점심 뭐 먹지 생각하고 있어서 그렇죠. 예, 제 양심 고백합니다. 예. 저는 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게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올해 그런 환경에 대한 운동들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는 이미 탄소 배출량이 너무 커서 이게 줄이는 걸로는 사실 답이 없는 수준까지 도달했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탄소를 줄이려고 노력을 한다면 실제로 진짜 좀 좋아질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해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아질까요? 제 생각에는 그냥 2030년에는 좀 무리일 것 같고 한 2300년 정도는 돼야 뭐가 조금이라도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네. 2030년까지 못 이루면 그 다음은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해야 하는데요. 네.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행해야 합니다. 절망하면 안 돼요. 저도 우리 은혜님처럼 절망하고 여태 제가 올해로 33년째 이 일을 하는데요. 하나님한테 불평 쏟아놨어요. 들어 쓰셨으면 효과를 보여줘야 내가 신나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한 대 때리시더라고요. 네가 한 게 뭐 있다고. 그리고 그거조차도 네가 한 게 아니다. 당신이 하는 거에 참여시켰을 뿐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 이사야 43장에 이미 내가 새 일을 시작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는 일을 내가 이미 시작했는데 왜 모른다 하느냐, 왜 안 보인다 하느냐라고 성경에 쓰여 있어요. 단순히 뭐 일회용 안 쓰고 장바구니 들고 다니고 이런 일들이 아니라 더 큰 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고 하는 거거든요. 기적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거든요. 실제 포기하고 절망하고 우울해하는 사람들, 기후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희망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 한 사람이 있으니 나도 한다 라고 하는 그런 희망이 되어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임계점에 이르기 전까지 희망이 있다고 하는 때 설령 임계점을 넘더라도 하나님이 이루실 기적을 믿고 믿는 이들은 끝까지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질문 감사해요. 제가 되게 좀 의아한 거는 이 세상 지구 안에서는 믿는 사람들이 더 적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 큰 한 뭐 엄청나게 큰 트럭이 마을을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그 트럭에다가 쓰레기를 다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날이 이제 쓰레기를 버리는 날이래요. 근데 쓰레기를 버리면 그 트럭이 어디를 가냐면 강에 가서 강에다 그 쓰레기를 그냥 다 버려요. 그게 또 다 이렇게 떠내려가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거를 쓰레기를 버린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실천을 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제 그 사람들은 또 예수님을 모르고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더 이만큼 100배 뭐 1000배 해버리면은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건 진짜 겨자씨만도 네, 못하게 되는 맞습니다. 거니까 되게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느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내리시면 뭐 한다고요?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고 그랬어요. 네.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있는 것을 누군가에 계속 얘기하고 이걸 한 사람에게만 전하는 게 아니라 자치구에도 전하고요. 구청에도 전하고
국가에도 전하고 전 세계에도 전해서 뭔가 제도화하고 정책화하고 실제 집단이 행동하게 하는 일. 안 된다 하지 말고 할 때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후 증인으로서 끝까지 이 행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된다.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된다. 그런데 우리 혼자 하는 건 힘드니 앞 강의에서 얘기한 것처럼 최소한 3%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시고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힘을 발휘할 수 있고 절망 안 해요. 내가 지쳐 쓰러지면 그가 손을 잡아줌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이 쓰레기 문제에 관련해서 그 국제적인 협약이 조만간 체결될 텐데 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더 적극적인 쓰레기 재료를 향한 노력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